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우선 구독자 1000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제가 금융 영상들을 왜 올리는지 그리고 금융 공부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금융 컨설팅 관련된 일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자산 관리 및 자산 운용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투자 자문사에 대한 설립 계획을 하고 있고요. 투자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투자상담사, 퇴직연금 판매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수천 명의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포트폴리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금융 관련된 정보와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비단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금융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금융 관련된 공부, 돈 공부 왜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이런 때를 보면 돈 공부, 금융 공부 정규 교육 과정에 없잖아요. 이유가 왜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상위 계층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은 돈 공부를 하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불려나가서 자기 계층까지 올라오는 걸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금융 관련된 공부를 할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죽어서도 가난한 건 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수천 명의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들은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빚부터 갚아나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5년, 10년, 2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됐을 때 40대, 50대가 돼서도 만약에 내가 가난하고 돈이 항상 없다라고 하면 그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 관리와 돈을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 자산들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적어도 올바른 금융적인 부분들을 알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되게 행복해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에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고민들, 싸움들 잘 한번 생각해보면 돈이 있으면 그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10분 공감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돈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많은 싸움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불행한 일들은 적어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00~300만 원 직장인 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당장 1, 2년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자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금융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저축,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들이 와도 사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 좀 길게 보면 97년도에 있었던 IMF 위기라든지 2001년도에 있었던 9.11 사태,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2020년도에 왔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금융 위기적인 부분들로 다가왔던 일들인데 이럴 때 내가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퀀텀 점프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관심이 크게 없으면 그러한 기회들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영상 시청을 보유한 것들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인데,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 혹은 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벌 주식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라고도 한번 안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글로벌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산들의 많은 부분들을 절대 주식 투자로 놓지 않습니다. 제 자산의 대부분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나 채권, 달러, 미술품, 이런 안전자산들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아무리 투자를 좋아하고 잘한다라고 해서 내 모든 자산을 위험자산에 올인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주식, 펀드, ETF 이런 금융상품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빠르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자산을 빠르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100이라고 하는 내 전체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 전체 자산 중에 60%에서 7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비상 예비 자금으로도 빼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공격 자산,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시는 게 일반적인 분들한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내가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다, 코인을 잘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런 정도의 스킬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포트폴리오라는 걸 정해서 내 자산에 대한 분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